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 시간 출연한 게스트는 탈북민 사회가 배출한 또 하나의 인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김성열 씨를 모시고 우리가 앞으로 한 3회에 거쳐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성열 씨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해 미국의 시라큐스 대에서 국제정치학으로 박사를 받은 인재입니다. 탈북민 사회에서 미국에 건너가서 박사를 받은 사람이 제가 알고는 딱 2명인데 한 명은 자연과학 계열에서 받았고 한 명은 사회과학 계열을 받았습니다. 시라큐스 대에 좀 말하면 그 US News.com이라는 데서 미국 대학 랭킹을 쭉 발표하는데 시라큐스 대가 국제정치 부분에서 1등입니다. 미국에서 1등이라는 것은 전 세계 1등이라는 걸 말하죠. 그래서 김성열 씨도 나는 저기서 국제 정치를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을 건너가서 3년 반 만에 박사를 막 받고 막 한국에 도착한 따끈따끈한 박사의 따끈따끈한 인재인데, 그러면 도대체 언제 한국에 왔는지 그거부터 우리가 쭉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살아온 얘기 듣고 뭘 공부했는지 듣고 이런 순서로 나가야 되니까. 언제 한국에 왔어요? 예, 저는 2004년도에 한국에 왔고요. 고향은 북한 청진입니다. 그러면 18년 만에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왔을 때 몇 살이었어요? 그때 당시 제가 20살이었습니다. 만으로 20살. 예. 그 북한에서 뭐 우리가 탈북민 사회 또 미국의 사회과학 부분 1등 박사다 그러면 수재인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그 북한에서 뭐 일고등 이런 학교 뭐 좋은 학교 다녔나요? 사실 북한에서 제가 공부하기 싫은 아이로 유명했고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박사 학위를 받고 지금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그럼 한국에 왔을 때 그러면 탈북을 언제 했어요? 저는 이제 좀 일찍 탈북한 케이스인데요. 저희 같은 경우는 생계형 탈북이라고 하죠.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더 이상 뭐 북한에서 살 수 없었던 그런 시기에 어쩔 수 없이 탈북을 1997년에. 97년에. 그러면 그때 뭐 그럼 어렸을 때 아니에요? 그때 나이가? 그렇죠. 그때 제가 한 12살쯤 되었어요. 그러면 뭐 부모님 따라오셨어요? 예, 저희가 뭐 그 결정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고요. 어머님의 결정으로 이제 저희 또 같이 탈북하게 되었습니다. 그렇게 되면 고난행군 시기에 탈북한 사람들, 특히 뭐 청소년기, 그리고 97년에 탈북해서 2004년에 왔으면 거의 10대 시절은 그 중국에서 탈북하며 지냈는데, 예. 그럼 교육은 받았습니까 그 기간에? 제가 그 북한의 중학교, 중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다가 이제 자퇴를 하고 탈북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건설 현장 그리고 뭐 구체적인 노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. 그러면 10대 때? 그렇죠.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없었죠. 기회가 없이 한국에 왔는데 20살이다. 그러면 도착했을 때 ABCD는 알았어요? 도착했을 때 ABCD부터 영어 공부를 했고요. 그래서 그때는 당신이 책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이해도도 좀 부족했던 그런 때였죠. 글씨는 알았어요? 한글은? 글을 쓸 때도 이게 틀릴 때가 많았고요. 그래서 제대로 쓰지 못했던 그런 상태였어요. 야, 그러면 2004년 한국에 왔을 때 ABCD도 모르고 글자도 진짜 공부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몰랐는데 결국 17년 만에 18년 만에 미국 가서 박사까지 됐다. 대단한 인간 승리가 아닐 수가 없고, 그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좀 한번 더 들어볼 텐데, 오늘 시간에는 자 우리가 기본적인 서론을 말씀드렸으니까 자 어떻게 돼서 탈북까지 이르게 됐는지, 그때 고난의 행군 시기에 청진의 상황은 어땠는지, 또 97년도면 또 탈북자 중에서도 일찍 탈북한 케이스인데 이런 내용들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궁금해하는 독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. 97년 당시 고난의 행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북한의 그 배급 체제가 붕괴되고,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
그 굶어 죽을 때였습니다. 그래서 그 이 아파트 그 코너에 어린애가 굶어 죽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고요. 청진이 어느 구역이었어요? 난암구역입니다. 난항구역은 좀 못 사는 동네잖아요. 그렇죠? 예, 뭐 청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난암구역은 좀 낙후된 동네죠. 그러면 본인은 학교 다닐 때 그때 막 배고파가지고 뭐 출석률이 그때 얼마 정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? 그때는 뭐 거의 모든 학생들이 뭐 장마당에서 그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던 시기여가지고 거의 뭐 교실에 학생들이 없었죠. 게다가 이제 그 존경하는 뭐 담임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이제 장마당에 와서 꽃제비 생활을 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저도 이제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. 선생님이 꽃집이에요?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? 야, 하긴 뭐 그 시절 정말 되돌아보면 끔찍하죠. 근데 이게 학자니까 그런지 너무 단답으로 대답하는 것 같아요. 좀 얘기를 좀 슬슬 늘어나야 되는데 너무 정제된 얘기만 하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자, 그 청진에서 막 굶주려 죽고 애들도 죽고 나도 뭐 시체들 많이 봤어요. 그러면 그 성열 씨도 나가서 막 꽃제비 치고 막 그런 거 했어요? 다행히도 저희는 이제 뭐 그 어머님이 그 밀가루 장사를 시작하시면서 저희가 그 밀가루 장사를 돕고 그러면서 저희는 그나마 이제 꽃제비 생활을 좀 면했죠. 그래서 뭐 물론 뭐 풍성하게 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집에 그 TV 하나 있었습니다. TV. 예, 그래서 그때 어머님이 그 TV를 팔고 그리고 그 밀가루 장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. 그때 밀가루가 청진 장마당, 그 수남 장마당이죠. 수남 장마당에서 싸게 사서 나남 장마당에 와서 이제 도매를 하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윤을 가지고 저희가 먹고 살았습니다. 먹고 살다가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장사를 하다가 그 군부 외화벌이하는 그 회사들에서 그 밀가루를 이제 라남 장마당에 와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대량으로 팔기 시작하면서 이제 중간 상인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.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한 1년 반 정도 밀가루 장사를 하면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갔다가 결국은 어머님이 이제 중국 가면은 이제 살 수는 있다, 먹고 살 수는 있다.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결정을 하셨고 저희들도 이제 같이 그 결정에 따랐던 거죠. 자, 근데 그 카메라에 예전에 TV 같은 데 나온 적 있어요? TV에 나온 적은 유튜브는 없죠. 예, 처음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를 처음 나와서 한국 사회에 자, 이 탈북민 출신의 미국에서 박사 받아온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리는 마당인데 되게 좀 또 긴장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카메라만 보고 얘기하는데 카메라 보고 처음 하시는 분이 저거 보면 얼어요. 나 좀 보면서 눈 좀 맞추면서 좀 해야 좀 부드러워지는데 긴장해가지고 좀 긴장해가지고 역력하게 긴장한 티가 나는 것 같은데 보면서 얘기합시다. 예. 자, 그러면 어느 날 어머니가 야, 이서 못 살겠다, 가겠다, 가자. 뭐 어렸으니까 뭐 따라야죠. 뭐 그래서 어딜 통해서?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머님이 그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그 브로커를 소개받았고요. 그래서 저희가 그 장사를 하면서 좀 남은 돈을 이제 브로커한테 주고 브로커가 이제 저희를 무산으로 이제 안내를 했죠. 그래서 무산에서 이제 저희가 경비대한테 이제 저기 소개받고 그 경비대가 이제 두만강 좀 이게 폭이 좁고 얕은 그런 두만강으로 안내를 해주셔서 그때 이제 저희가 3월 달이었는데 굉장히 추웠어요. 그래서 얼음이 둥둥 떠 내려가는 그런 때였는데 겨우 이렇게 저희가 탈북을 했습니다. 성공했고요. 그때 당시 제가 너무 어렵고 이 두만강을 건너다 보니까 이제 물이 저 키를 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둥둥 떠 내려가는 거를 어머님이 이제 잡고 이 강변으로 이렇게 밀었죠. 그래서 그때 막 얼음 떠다니지 않았어요? 3월이면 그럼 겨울인데. 예. 그래서 강을 건넜을 때는 저희 몸에 이 얼음의 그 날카로움에 그 부딪혀가지고 상처가 많았었습니다.
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건넌 다음에 연길까지 쭉 이 걸어가는 곳이 저희 계획이었는데 너무 춥다 보니까 저희가 그 도무지 갈 수가 없어서 그 근처에 있는 마을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었어요. 그때만 해도 좀 연길 민심이 그렇게 박하지 않았죠. 그때만 해도 많이 도와주려고 했었죠. 그래서 저희가 그 좋은 분의 집에 이제 들어가서 좀 이렇게 건강도 회복하고 옷도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다시 이제 연길로 갈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뭐 탈북민 사회가 그 이후에도 계속 탈북자들이 나오고 또 탈북자들에 대한 범죄가 또 생기고 해서 감정이 안 좋아서 그렇지 97년도만 해도 참 연변의 주민들이 탈북민들을 많이 도와줬고 또 그래 초창기 도와준 분들이 있으니까 탈북민 사회가 또 형성될 수도 있었는데 큰 기회를 했고 그런 점에서는 참 고마운 분들이 많죠. 근데 몇 명이 넘었습니까 강을? 저희 3명이었습니다. 어머니하고 누나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넘었고요. 아버지는 아버님은 이제 뭐 북한에 계실 때 심장마비로 일찍이 돌아가셨고요. 그래서 그 중국에 넘어갔을 때 그쪽에 도와주신 분의 도움으로 저희가 그 영정까지 걸을 수 있었던 그런 도움을 받았었습니다. 그 중국에 뭐 아는 사람 있었어요? 그때 지금도 뭐 중국에 친가 쪽에도 좀 친척이 있었고 외가 쪽에도 친척이 있어서 저희가 그 영정으로 가는 길에 그 작은 어떤 마을에서 또 다른 도움을 받았는데 그 집에서 이제 저희 연길에 있는 저희 친척한테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그쪽 친척들이 오셔서 저희를 잘 이렇게 연길로 안내해 주셨죠. 그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서 탈북했잖아요. 네. 북에 있을 때는 하루 몇 끼 먹었어요? 탈북 직전에는? 탈북 직전에는 일주일 정도 굶었던 경험이 있습니다. 아오. 근데 하루에 한 끼 먹는 건 기본이고요. 그것도 뭐 죽을 어떻게 잘 이렇게 끓여서 국수죽. 예, 이런. 국수죽이나 뭐 밀가루 죽 그 정도 이제 먹으면서 겨우 버텼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러게요. 국수죽 말만 들어도 지겹다. 많은 사람들이 제가 무슨 김일성대 나왔다면 북한의 특권층이라고 하는데 나 진짜 고난의 건 국수죽 진짜 질리게 먹어가지고 이제 국수만 봐도 막 진절이 나는데 근데 그렇게 먹다가 중국에 딱 들어오면 막 눈이 뒤집히지 않아요? 저도 그런 느낌 받았는데 그래서 중국에 갔을 때는 네. 모든 게 신기했죠. 이게 뭐 차들도 있고 이동의 자유가 있고 그다음에 이 풍요롭고 그리고 TV에서 나오는 그 광고라든지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야 여기는 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북한에서 잘 못 먹다가 중국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막 먹으니까 이게 잠이 좀 위장 같은 것들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좀 조절하면서 이제 중국에서 살 계획들을 이 친척들과 같이 논의도 하고. 예. 그럼 97년에 와서 2004년까지 와 오래 살았는데 근데 본인은 또 학교를 못 다니고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 도중에 혹시 북송돼 본 적은 있어요?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하북성 쪽에서 이제 살았었거든요. 근데 하북성에서 살다가 저희가 북한에서 온 거를 이 중국 사람이 한 중국 사람이 알고 저희를 신고했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중국에서 97년도에 탈북해서 한 2000년 3년 정도 산 그 시점에 저희가 신고를 당했고 그래서 잡혀가지고 다시 북송 2000년 초에 북송됐었죠. 어디로 통해서? 하북성이면 신의주? 그 하북성 그 대성현이라는 데서 잡혔는데 예. 이제 단동으로 이송돼서 단동에 한 일주일 정도 단동 공안에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신의주 그 교두로 저희가 북송됐었습니다. 북한에 이제 도착했을 때는 보위부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공화국에 다시 온 거를 환영한다라고. 그땐 그랬어요? 내가 잡혀갔을 때 이 개새끼들아 조국을 배반하고 막 이러더니 그때만 해도 좀 괜찮았네 그게. 그럼 몇 살 때 잡혀갔어요? 근데 그 말 자체가 섬뜩하지 않아요? 환영한다. 하긴 뭐 말투 어떻게 공화국에 다시 돌아온 걸 환영한다. 다음에 너 이제 죽었어. 막 이런 막 뉘앙스 풍기는.
그때 당시 제가 15살이었고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이부에서 한 달 정도 지내다가 뭐 3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. 한국 사람 만났는지, 그다음에 뭐 교회 갔었는지, 그리고 탈북 동기가 뭐였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 제대로 이렇게 답을 안 해줄 저희도 어렸을 때 저희도 경험한 게 없으니까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좀 어떻게 해서나 좀 그 답을 얻으려고 이 폭행도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애들 또 많이 때리지. 그럼요. 때려야 그냥 애들은 또 수술 부니까 많이 맞았겠네. 그래서 강목으로 이렇게 이 뒤로 막 가격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실 그때 뭐 15살이지만 이게 사실 국가가 잘못해서 주민이 이제 탈북을 한 건데 국가가 주민을 폭력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죠. 그래서 한 달 정도 치조를 받고 또 이 고문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결소라고 하는 그쪽으로 이송해서 한 3개월 정도 감옥살이를 가고 그 청진에 있는 사람이 신의주 잡혀 나오면 청진에서 또 데리러 와야 되잖아요. 그러면 그때 당시 이제 그 딱 거주지가 확인만 되면 이제 석방을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있었는데요. 저희는 집이 청진이고 라남구역이다 보니까 그쪽 안전원이 와서 우리를 데려가야 되는데 그쪽 안전원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. 여기 기차 자체가 일주일 넘게 가지 신의주에서. 한 달 넘게 그래서 기차가 연착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그 3개월 후에 신의주 집결소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다 너희들 나가라. 야, 가라. 우리 먹여줄 쌀도 없고 오지도 않고 나가. 그래서 그 감옥에서 사실 인권 유린이라는 것을 좀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. 뭐 정말 그 같은 호실에 있었던 삼촌이라고 제가 불렀던 분이 이제 전기선 수리하러 고압선에 올라가서 이제 수리하다가 갑자기 전기가 들어와서 거기서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도 보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좀 임신해서 오신 그 여성분들도 몇 명 있었거든요. 근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의 이 배가 이렇게 줄어든 거죠. 그래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강제 낙태를 시키더라고요. 중국시 받아왔다고. 예. 뭐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죠 그때는. 아유. 자, 그런데 뭐 청진 다시 돌아가니까 집이 없을 거 아니야. 다 뺏겼잖아요. 예,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요. 그래서 또 그 고난의 행군 시기다 보니까 뭐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가 거주할 곳이 없어서 외삼촌 댁에 있으면서 좀 눈치도 보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시 탈북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신의주 집결소에서 만난 형님 무사 출신의 형님의 그 연락처가 있어서 주소가 있어서 거기 찾아가가지고 도움을 구했죠. 선을 거기서 감옥 안에서 다시 내가 나가면 다시 뛸 선을 잡았네. 그 형님은 무사히 한국 왔어요? 그 형님이랑 같이 재탈북을 하고 연길에서 헤어졌어요. 그분은 이제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다른 데로 가시는 바람에 연락 끊겼어요? 예, 연락 끊겼고 저는 저대로 이제 다시 중국 친척 집에 가서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. 성열 씨랑 같이 탈북한 분이 무사히 한국에 왔으면 이 유튜브를 보고 연락 좀 주세요. 자,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그다음에 뭐 한 명 누나? 예. 누나도 다 뒤따라 왔어요? 그래서 제가 중국에 도착해서 2개월 후에 누나하고 어머님 다 같이 무사히 탈북했다라고 연락이 와서 저희가 다시 또 만났죠. 우리 그 주성아 TV 보시는 분들은 정말 다양한 탈북 스토리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들어도 그냥 이게 그냥 옛날에 듣던 거하고 비슷비슷한 얘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와서 또 어디 화북에서 일하다가 그래서 이제 화북에 제가 북송되기 전에 일했던 그 중국 회사에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도움을 좀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님이 또 오셔가지고 같이 어머님 계시는 곳에서 같이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학교를 갈 수가 없고 언어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여전히 또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또 비료 공장에서도 일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 10대는
탈북과 북송 그리고 고단한 육체 노동이 선영공. 예, 선영공으로 이렇게 아주 정말 경력이요. 드라마틱하네. 우리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뭐 당대표께서 소년공 거쳐서 당대표까지 됐는데 성열 씨는 소년공 거쳐서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나중에 통일되면 조선노동당 대표가 되는 게 어때요? 오는 건 어떻게 왔어요? 일단은 뭐 통일이 돼야 물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뭐 다 탈북민들의 마음이죠. 올 때는 어디로 왔어요? 올 때는 이제 그 저희가 북경에서 그 브로커를 만나가지고 그분의 도움으로 몽골을 중국하고 몽골 국경을 넘어서 울란바토르에 가가지고 이제 난민 한국 대사관에 가서 난민 신청을 했던 거죠. 그래서 그 과정도 굉장히 참 어려웠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. 이렇게 몽골 국경을 넘으면은 무조건 수비대를 만나야 되는데 몽골이라고 하는 이 지형이 이 방향만 잘못 잡으면은 다시 중국으로 건너오게 돼 있어서 그래서 그때 당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이렇게 수비대를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2004년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 20살인데 ABCD도 모르고 수학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18년 만에 또 이렇게 금이 환양 아니죠? 아직 이제 뭐 취직하고 해야 뭐 금이 환양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럼 미 국무부 같은 데서 일했으면 좋겠는데.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. 예. 그 오늘 그 김성열 씨가 오늘 유튜브라는데 뭐 카메라 앞에 처음 나섰는데 제가 오늘 이 유튜브 통해서 우리 탈북민 사회에서 또 하나의 또 인재가 배출됐고 그리고 모든 탈북민이 거쳤던 그 배고픔의 기억, 그 북송돼서 고문당하고 맞아 죽고 사람 죽은 거 본 기억, 그리고 몽골 사막에서 헤맸던 그 아픈 기억을 다 뒤로하고 왔는데 지금 현재 이만큼 자랐습니다. 그래서 북한이 붕괴되면 이런 사람들이 가서 북한을 바꾸게 될 테니까 북한 당국이 긴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예, 진짜 금수저가 아니고 자기 힘으로 금수저를 만들어 가고 있는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일화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가 지금 뭐 미국에서 박사 받아오신 분을 앞에다 두고 우리가 뭐 탈북 스토리 한국에 뭐 인천공항이 예뻤냐 뭐 이런 얘기 물어볼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뭐 좀 더 수준 높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또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